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 미통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일가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 더불당을 향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다 해먹어라, 헤쳐먹어라, 우리는 싸우겠다. 뭐 말은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그냥 하나요? 싸움에 어떤 전선도 있을 거고, 싸움의 본질도 있을 거고, 그 싸움의 목표도 있을 거고. 과연 그 말 알고서 했는지 오늘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정말 어려울 때인데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책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간이죠.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근무.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트럼프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2017년 미국의 미중전쟁을 알리는 첫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쓸 때, 백악관이 그걸 쓸 때 수석 부장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NSC에서 근무했고요. 그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 무관을 했고요. 그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를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입니다. 이 스팔딩이 썼고요. 번역은 저하고 청년 박한나 씨가 합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앞으로 2, 3개월 후에 책이 나왔을 때 백모가 직접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통당 주호영이 한마디 했어요. 우린 싸우겠다. 더불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헤쳐먹어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싸우겠냐고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싸움의 본질은 4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미중전쟁과 맞물려 있는 싸움입니다. 미통당이 미중전쟁에 대해서 트럼프나 이런 거 지지 성명 혹은 지지 입장 밝힌 적 있나요?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밝힌 적 있나요? 없죠. 싸움 본질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 싸움은 또한 미중전쟁의 그 결과물인 북한 접수 해방과 직결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미통당이 당 차원에서 혹은 최소한 8명의 국회의원 차원에서 북한이 이제 수명이 다했고 조만간에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 해방될 것 같다. 한반도 분단 구조가 75년 만에 무너질 것 같다. 이러한 예감과 이러한 전망을 당 차원에서 혹은 몇 명 국회의원 차원에서 밝힌 적 있나요? 없습니다. 싸움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싸움이 대한민국에서 근본적인 정치 격변을 불러일으킬 거다. 즉 앞으로 밝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그야말로 좌빨, 썩은 깡통 진보 적폐, 깡진적을 싸그리 날려버리는 그러한 정치 격변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미통당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 격변은 정치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격변으로 이어져야 되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장기전이 돼야 한다. 미통당이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즉 오케이, 주호영 원내대표 싸우십시오.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런데 잘 싸우려면 싸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모티브는 당장 식별되는 것만 해도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탄핵에 대한 반성 참여가 있어야 돼요. 탄핵에 대한 반성 참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도한 조중동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있어야 돼요. 미통당이 당 차원에서 혹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거 한 적 있나요? 제대로? 없습니다. 탄핵에 반대표 던진 사람들도 나는 반대표 던졌다는 걸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뿐, 또는 심지어는 마이크 잡고 태극기 집회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들도 탄핵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미통당 내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조중동을 제대로 공격한 적 없습니다. 탄핵의 배후가 됐던 미 국무부 PC 좌파를 공격한 적 없습니다. 탄핵의 배후가 됐던 북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공격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부정 의혹을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죠. 이 부정 의혹은요,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이게 계속 가는 의혹이에요. 왜냐? 통계가 말이 안 되니까. 통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밝혀지면 법원이 협조 안 해서
혹은 선관위가 감춰서 안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지구조에서. 계속 가는 싸움입니다. 이건 21대 국회의 레지티머시, 그러니까 법률적 정통성과 정당성에 관한 근본 퀘스천 마크로 낙인을 딱 찍혀서 가는 겁니다. 이 낙인에 거들어야 돼요. 이 낙인 찍기에. 안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저들의 부패와 전횡, 조국, 윤미향, 인천공항공사, 탈원전, 공수처 이거를 개별적으로 건드리죠. 건 바이 건으로 건드려요. 조국은 부패, 윤미향은 저거. 근데 사실은 저게 다 엮여져 있는 고리들이거든요. 저들의 패턴으로 엮여져 있어요. 중국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반일 드립치고 586 주사파 패거리 짜서 헤쳐먹고 다 엮여져 있잖아요. 지금 사모펀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고문 이름 올린 사람 보면 좌빨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친중 좌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말고 버젓한 제도권 범털들이 거기에 이름을 줄줄이 올려놓고 있잖아요. 고문으로, 자문으로. 숟가락 얹어놓고 있다고요. 저 부패 구조에. 이미 쟤들은 제도권 핵심에 들어와 있어요. 여의도 테헤란로의 금융계에서 중국 돈 안 다룬다. 바보 취급당해요. 그런 지가 몇 년이 됩니다. 이거 제대로 까고서 싸워야 된다고요. 전혀 싸움을 안 하고 있다고요.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겠다고 주호영 의원. 어떻게 싸우시겠다고.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싸움의 본질이 뭐고 전선이 어디고 모티브가 뭔지 이 메인 이슈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다고. 말로만. 우리는 싸우겠다 7글자로만. 웃기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주 의원. 자, 우선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미중전쟁.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건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최근 거부터 차례로 뒤져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병력을 빼서 서태평양에 두겠다. 독일 9,500명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중국이 승부처다 이거예요. 주적은 중국이다 이거예요. 러시아 에너지 가격하고 그 자원 가격 적정 수준에서만 적정 시장 가격 수준에서만 유지해 주면 그리고 그걸 하시라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릴 힘이 있다는 걸 가끔씩 보여주면 러시아는 말 듣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거 서유럽이 책임져야지. 걔들 이웃이네. 중동 그거 서유럽이 에너지 갖다 쓰는 데 아니야. 일본이 에너지 갖다 쓰는 데고. 걔들이 돈 더 내야지. 걔들이 최소한 GNP 대비, GDP 대비 3, 4%의 국방비 써야지. 지금 뭐하고 처자빠져 있는 거야. 한국 봐봐. 거기도 4% 쓰잖아. 이 얘기예요. 미국이. 또 가장 최근 B-61-12 즉 비행기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지중폭발 스마트 전술핵 그리고 W-76-2 저거는 핵 잠수함 또 함정 지상발사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사되는 토마호크 탄두에 다른 토마호크 탄두 방식의 스마트 전술핵 이거를 실전 배치했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핵이 작아지고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오고 이럴수록 무서운 무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서태평양 한반도 중국 겨냥해서 다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중공 바이러스에 이거 지금 차독스 1 백신이 브라질과 남아공에서 대규모 임상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연내 투약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이 질곡에서 벗어나게 되면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또 아마 대규모 임상 실험인데 그건 아주 특효약이에요. 그 EIDD 2801 그거 대규모 임상 실험 시작됐다고요.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를 아주 독감 수준으로 혹은 좀 약한 폐렴 수준으로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특효약입니다. 토터머라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사용하는 그 아미노산이죠. 뭐 구아노신, 아데노신 이런 것을 한 종류만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짝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두 종류를 짝퉁으로 만들어내요. 바이러스를 양면에서 공격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죠. 또 최근에는 군사모험주의자 볼튼의 자해소동이 있었죠. 이거 유탄 맞아가지고 지금 정의용이 박살나고 문재인이 박살나고 야 니들 삐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삐끼 아니야, 우리 삐끼 아니야, 우리 그런 한 적 없어. 그러니까 김여정이 바로 옆에서 거들어 주잖아요. 니들 삐끼 짓 했네 이 얄미운 놈들아. 이거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 볼튼이 까발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요. 트럼프 진영에서. 실은 그게 내막이 이러이러했다. 실은 내막이 이러이러했다. 울고 싶은데 뺨쳐준 거예요. 저 볼튼이. 또 가장 최근에는 BLM 폭도의 자해소동이 있죠. 뭐 루스벨트 그 동산 끌어낸다 그러고 뭐 큰바의 얼굴도 뭉개버린다 그러고 조지 워싱턴 동산도 끌어낸다 그러고 BLM 폭도의 자해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유리하죠. 즉 이렇게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중국 내부의 동요가 심해지죠. 이 미중 전쟁이 이번에 안 끝나는 게 확실해지니까. 즉 미국의 11월 3일 미국 대선은 사실상의 세계대전 결전장입니다. 이 결전, 승부를 내는 결전장을 디시전 메이킹 캠페인 시어터라고 부릅니다. 군사학에서는. 이게 세계대전 결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넷 탈출을 보시는 미국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 꽤 많이 보세요. 제 세넷 탈출 독자의 한 10% 정도가 미국에 있는 교포 분들입니다. 구독자의 10% 정도가. 시청자의 10%, 구독자는 모르겠고요. 하루에도 3,000명, 4,000명씩 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에 몰빵해 주십시오. 트럼프 선거운동에 몰빵해 주십시오. 거기가 세계대전 결전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중전쟁의 본질은 중국 디커플링. 이거 저희가 만든 용어인데 요새 미국에서 쓰고 있죠. 이건 뭐냐? 글로벌 경제로부터 중국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 자꾸 글로벌 경제로부터 추방해 나니까 중국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모택동 시절로 컴백하거나 혹은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CCPPLA 발음하기도 좋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딱 생각하신 다음에 앞에 CCPPLA를 해체하거나. 저는 왜 중국 공산당 체제라고만 얘기 안 하냐. 항상 인민해방군을 왜 붙이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의 막내 동생 혹은 자식뻘 됩니다. 저기는 아주 잔인한 태평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농민 반란군이 기본이 돼 있고 공산당은 그 옆구리에서 낸 점포에 불과해요. 그 일이 중국에서 1930년대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걸 중국을 그냥 공산당 체제라고 하면 안 되고 CCPPLA,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중전쟁의 본질은 중국 디커플링을 해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모택동 시절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해체하거나 선택하세요. 우리는 체제 변경 추진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우린 선택을 줬잖아요. 마치 헨리 포드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해서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헨리 포드 이전의 자동차라는 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스포츠카, 럼바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같은 그런 종류의 자동차예요. 그게 자동차예요. 가진 사람들이 취미 삼아서 타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원가를 절약하려고 모델을 딱 하나 했어요. 모델 T. 색깔도 하나 했어요. 검정색. 헨리 포드가 떼돈을 긁어 모으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이제 헨리 포드를 이제 야지를 놓으려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헨리 포드를 국회에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은 자동차가 검정색 모델 T밖에 없냐? 소비자한테 선택을 줘야지.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비자한테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모델 T 검정색을 타시든지 아니면 타시지 마시든지. 미국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문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 중국의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 안 해요. 중국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 왜? 체제 변경하기 싫으면 모택동 시절로 돌아가셔라 이거야. 천안문 이전 시절로 돌아가셔라 이거야. 중국에서 나는 농산물 갖고 자급자족했었고 중국에서 나는 개 허접한 석탄하고 중국에서 나는 허접한 찐득찐득한 석유 가지고 에너지 자급자족하시는 시대로 돌아가셔라 이거야. 안 말린다 이거야. 선택 좋네.
그러니까 당연히 체제 변경 요구한 거 아니네. 그게 미국 사람들 메시지예요 지금. 자, 이러한 미중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골볐습니까? 호구입니까? 당연히 노려다보는 지정학적 전리품이 있죠.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홍콩이고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홍콩을 해방구로 만드는 것. 중국이 어찌 손 써볼 수 없는 고도의 자치 수준을 달성한 사실상의 해방구로 만드는 것이 지정학적 하스팟, 지정학적 노림수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 북한 접수 해방해서 한반도 전체를 굳히는 것. 이게 지정학적 핫스팟이에요. 이 두 개가 중국을 아주 뒤집어 엎는 그런 종류의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친중 종중을 이렇게 깊은 늪에 빠진 거야? 사람들은 흔히 이거 주사파 뭐 운동권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우리가 친중 종중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미중 밀월에 의해서 중국이 1990년경부터 아주 고속으로 날아올랐기 때문에 주사파가 안 망한 거예요. 겉으로는 평양을 따르는 척하면서 바라보기는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국은 태산, 우리는 동산, 문재인. 중국은 기름이 번드르르 흐르는 훌륭한 명마, 우리는 그 명마에 궁덩이에 앉은 파리. 근데 말궁덩이에 파리가 앉으려면 거기에 똥딱지가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석하면 중국은 기름이 번드르르 흐르는 명마, 우리는 그 명마의 궁덩이에 달라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 박원순이 한 말이죠. 중국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 문재인이 한 말이죠. 중국에서 사드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안 닫아갈 때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또 그랬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다시 말하자면 종북 친북은 핫발이 순진한 것들이 정말로 그걸 100% 믿는 거고요. 이자들은 무늬만 종북 친북이고 실제로는 내심으로는 중국 바라기. 중국 돈 다르고 중국이랑 비즈니스하고 중국 커넥션으로 자기 일신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범위는 문재인 586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을 다루는 여의도의 99%, 테헤란로의 99% 다 해당되고요. 그것과 연관된 강남의 PF 다 연관되고요.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조중동도 깊게 연관돼 있고요. 조중동 보세요. 비즈니스가 트럼프 씹고 미중 전쟁 까는 게 비즈니스 아니에요. 조중동의 사시가 트럼프를 씹어라, 미중 전쟁을 까라, 중국을 실드 쳐라 아닙니까? 조선 며칠 좀 괜찮은 척 하더니 다시 원위치 돼버렸잖아요. BLM 터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망가졌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망가진 까닭은 우리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역할이 뭐였냐. 14억 모택동 탈레반을 세계시장 속에 푹 끌고 들어가서 담가준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물질과 풍요 속에 타락시킨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길잡이를 했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실존의 그 어둡고 그 우울하고 허무한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면이 너를 들여다본다. 그걸 발견하면 내 무의식 중에 그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손을 잡고 14억 모택동 탈레반 손을 잡고 현대 문명의 풍요와 물질로 끌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길잡이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굴 닮아가겠어요? 중국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피를 섞고 살을 섞고 거기서 떡고물 받아 챙기고 거기서 또 나름 1990년대 2000년대 나름 발전했고, 그래서 우리 정신과 문화가 이렇게 피폐해진 거에 상당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미중 밀월, 그것의 그 결과물로서의 한중 밀월이 우리 정신과 문화를 피폐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즉 중국을 현대 문명의 물질과 풍요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관점, 사상, 문화가 100% 타락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뒤집히는 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주호영이나 미통당 정치인들한테 묻는 게 당신들 미중전쟁 알아? 그게 첫 번째였고 지금 설명했죠. 두 번째,
당신들 북한 접수 해방 알아? 배경과 실상을 먼저 보죠. 최근에 불과 3일 전에 미 국무부 PC 좌파 잘 알고요. 또 북한 최고위층 인맥 잘 알고 컨택이 있는 초특급 거물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여긴 너무 거물이어서 흔히 무슨 문재인 586 집단 이런 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초특급 거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강성 야전군부가 장악했다. 제가 이 말 듣고요.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듣고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북한 저거 강성 야전군부가 장악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김정은, 김여정 끝났습니다. 저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그 초특급 거물이 그런 말을 했대요. 두 번째, 김여정은 배우다. 세 번째, 김정은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네 번째, 강성 야전군부는 전쟁 일으키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가열 쪽 끝난 겁니다. 강성 야전군부에서 끝난 겁니다. 강성 야전군부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해서 무슨 짓을 했냐. 특권 정치군부 그걸 만들어낸 당 조직지도부 여길 날려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당 조직지도부가 빨대를 받고 있고 당 조직지도부에 바로 그 적장자인 인민군 호위사령부 및 인민군 총정치국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강성 야전군부가 왜 이런 어마무시한 사실상 쿠데타예요. 사실상 쿠데타가 2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최근에야 그걸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림이 안 맞으니까 덮어보니까 그때 그 변화가 그 변화였구나라고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제가 세뇌 탈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강성 야전군부가 그때 그 결단을 내렸을 것인가, 쿠데타를 했을 것인가. 이들이 보기에는 미북 이자구도로 이제 김정은이가 지발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이 미북 이자구도는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구도 같으면은 질질질질 시간을 끌면서 밀어갈 수가 있는데 미국 이자구도로 해서 정상 간에 만나버리고 나면 이거 승부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거기다가 이 구도의 연결고리로 당시 통전부의 그 책임자를 맡고 있던 강성 야전군부 출신 김영철이 연결고리로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 이자가 대미 대남 통이거든 당시에. 왜냐? 이자가 2009년부터 인민군 정찰 총국을 주물락거렸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람 심어놓고 2016년부터 통전부 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미 대남 작업을 하는 게 통전부하고 인민군 총정찰국하고 두 개인데 이 둘 다를 장악한 상태였었어요. 2018년에. 이게 참 하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자가 이제 대미 창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1968년, 69년에 푸에블로 때 젊은 김영철이 22살짜리 김영철이 대미 실무 창구를 했듯이 그걸 이제 거의 68년이니까 언제 70년으로 잡고 50년 만에 다시 대미 창구를 한 거예요. 이자 입장에서는 이거 순탄치 않은 그 양자구도 협상인데 이게 꼬일 때마다 나 잡아 죽일 거다 이거지. 꼬일 때마다 나 잡아 죽일 거다. 그리고 꼬일 때마다 우리 강성 야전군부를 잡아 죽일 거다. 이자들이. 우리를 총알밥으로 쓸 거다. 희생양으로 쓸 거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때 칼 뽑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당 조직 지도부와 특권 정치 군부를 쓸어버리고 우리 야전 군부 출신들이 칼자루를 잡고 죽든 살든 결판 내자. 이게 이심전심으로 딱 작동해가지고 2년 전 그 싱가포르 회담 전후에서 거사를 치른 거예요. 일단 고지를 확보한 거예요. 호위사령부, 당 조직지도부 무력화시켜놓고 호위사령부와 총정치국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놓고 꼴 어떻게 돼가나 보자 이거지. 아니나 달라. 김정은이가 막판에 가서는 푸틴 만나서 읍소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트럼프 트윗 한 방에 쪼르르 달려 내려와서
강아지처럼 헥헥헥헥 하면서 판문점 호출 사건 개망신하고 딱 굳어진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 국무부 PC 좌파 라인과 북한 라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초특급 거물조차도 백모가 하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북한 사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의 방귀 깨나 끼는 사람들, 조중동의 논설위원들, 주필, 무슨 뭐 이런 자들까지 포함해서 또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요, 조선인들이요, 무지하게 기회주의적이고 영악합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제가 장담드립니다. 7월 말까지 이 깨나족, 대한민국에서 방귀 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전부 뭘 알게 되냐. 북한 김일성 김관에 망했다. 강성 야전군부가 장악했다. 김정은은 거의 거동도 못하는 것 같고 거동하든 말든 김정은, 김여정은 배우다. 그리고 강성 야전군부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강성 야전군부 입장에선 전쟁 일으켜서 옥쇄하지 못할 바야 결국 미국한테 패를 팔게 되는데 패 파는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는 미국 대선 전이다. 이런 계산을 돌리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일반화될 거라고, 이 스토리가.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야비한 문화가 깨나족 사이에서 이 바람, 내가 며칠 전에 봤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저기 그 여의도 돈 다루는 사람 만나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 불과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고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고 뭐 이런 소리 하더니 한 달 후에 만나니까 중국 저 나쁜 놈의 자식들이고 저거 망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러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전혀 180도 다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일체의 자기의 그 무슨 반성 혹은 참회 혹은 합리화 이런 거 없이 그냥 태연히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커피잔으로 머리를 찍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하도 약이 올라서. 대한민국의 이 깨나족들이 이렇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때도 기분 싸했어 하고 180도 바꿔요. 맹탕들이에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약바르고. 그래서 앞으로 7월 말쯤 되면 이 깨나족들이 문재인 586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왜냐? 미중전쟁이 저 모양으로 가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 딜 쳐가지고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라고 계산하면 문재인 586 끝났네 이렇게 계산됩니다.